오늘은 그 2차 시의 두 번째 단원인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전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전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단위 전하, 그러니까 뭐 1쿨롱 정도 되겠죠.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인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익숙하죠. 저희가 땅이라고 하면 어떠한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가 예를 들면 h라는 곳에서 있을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m, g, h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한 상황으로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가만히 놔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걸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동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위아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잖아.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역시 얘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해요. 전위는 V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역시 대문자 V예요.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볼트라고 쓰는 전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역학에서 1에너지 보존에서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중력에서 들어올린 일이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W는 F 곱하기 S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mg고 이동하는 거리는 h니까 mgh,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좀 비슷하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이걸 이제 전위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전위라고 한다고 했는데, 전위인데 이 전위는 이걸 옮기는 데 드는 일이에요. 옮기는 일. 자, 그래서 W는 역시 W는 F 곱하기 여기서는 이제 D라고 해야 되는 D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여기서 어떤 힘이 들까? 우리는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전기장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전기력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이거는 에너지랑 헷갈리니까 벡터를 써주도록 할게요.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힘 F는 Q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도 이제 QE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QED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벡터거든.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되면은 코사인 0이니까 1이 돼가지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Q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만 배웠지 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만 했죠. 그래서 전위와 위치 에너지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얘 단위는 줄이에요. 줄이 단위고, 전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다시 한번 말하면 1이죠. 1을 단위 전하로 나눈 거예요. 단위 전하로.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위라고 아까 했으니까 V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단위는 볼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거를 볼트라고 하고 전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압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위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위차, 그러니까 전위차가 전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전압을 더 많이 쓰긴 하죠. 자, 그러면 전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위 V는
사실 1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위 전하당 1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위는 단위 전하당 1인데 이 전위에서 위치 에너지도 기준이 있듯이 여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전하량 Q를 가진 플러스 전하가 있다면 이 지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K의 R의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지점에다가 플러스 1 쿨롱을 놨을 때 드는 힘, 전기력 이거를 전기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위는 좀 달라요. 전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위는 1이잖아요. 1이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옮겨오는 데 드는 2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위는 여기 플러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의 전위는 이 위치에서의 전위는 역시 플러스 1 쿨롱을 가져오는데 드는 2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냐? 전위가 0인 곳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표시해 두면 여기 무한대에 있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위치점까지 가져오는데 드는 1. 그래서 전하는 뭐 많으면은 뭐 전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드는 1을 이 지점에서의 전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알아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가 Q라는 전하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지점이 A이고 이 지점이 B라고 하면 어느 지점의 전위가 더 클까요? 자, 일단 가져오는데 드는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힘이죠. 힘이 세면 그걸 가져오는데 드는 일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 1 쿨롱이 있다면 이게 둘 다 플러스니까 이 무한대에서 가져오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전하량이 크고 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져오는 일의 양이 큽니다. 여기서 전기력을 보면 둘 다 플러스니까 가까우니까 이런 식의 전기력이 생길 거고 B에서는 좀 머니까 이만큼의 전기력이 생길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VA하고 VB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단위 전하당 2를 보면 더 멀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VA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Q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봅시다. 그리고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플러스 1 쿨롱을 여기다가 가져오는 데 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플러스 1 쿨롱이니까 이렇게 당겨지겠죠. 얘는 더 가까우니까 엄청 세게 당겨질 거고 얘는 머니까 조그맣게 당겨질 거예요. 그러면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위치 에너지도 사실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B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같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 전위를 표시하자면 플러스일 때는 가까이 있을 땐 전위가 높아요. 멀리서 여기까지 들고 오는데 힘이 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는 전위가 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전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값. 그래서 우리는 전위를 가지고 물체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놓는다면은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역시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가까이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이고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 값은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전기장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전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으면 되겠어요. 물리2에서는 전위가 이렇게 그 전기장처럼 단위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지는 그런 것보다는 전위가 일정한 형태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가 일정한 상태에
그것만 배우기 때문에 특별한 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기장이 균일한 경우만 봅니다. 전기장이 균일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축전기 형태인데, 축전기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금속판 양쪽에 한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고요. 다른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대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기장은 균일하고 간격도 같으니까 축전기 안에서는 사실 전기장이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전기장의 값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조그만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라든지 뭐 이런 걸 놓는다고 하면 얘는 플러스에서 밀리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다져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요 힘이 작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작용하는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E를 한번 구해 볼게요. W는 곱하기 F 곱하기 S인데, 여기는 전기장이 두 사이에 D라는 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이동거리를 D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F는 QE였죠. 여기서 E는 전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서 하는 일은 F는 QED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위차라고 하는 게 단위 전하당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바꾸면 W는 QV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Q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Q 약분이 되면 V는 ED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전기장은 이 공간 안에서 일정하지만 전위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거리에 비례하다는 거죠. 아까 전기장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 그 전위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좀 그려보면 여기의 거리가 D라고 하면 전위의 세기는 나머지에서는 0이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V는 ED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커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작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전기장이 균일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의 전위를 보인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어디에서만 그러냐면은 축전기에서만 그렇습니다. 축전기 안에서만. 나머지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